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금리 결정이 동시에 겹쳤었던 전일 다시 보고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미국 증시 따라 분위기 좋을지 미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네요. 자, 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요, 전일에 금리는 동결됐었고 무난한 옵션 만기일이었다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역시 옵션 만기 영향 미미했다라는 의견 남기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금융주 공매도가 5년 만에 풀리면서 특별히 증권주의 타격이 컸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서 벗어난 전일 코스닥이 유독 1% 이상 오르면서 510선을 회복했던 날이었습니다. 다들 옵션 만기 얘기할 때 또 살짝 코스닥과 엮어서 의견 남겨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낙폭과대로 전차, IT와 자동차 쪽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됐던 날이었다 하셨는데 특별히 자동차는 부품주 위주로 동반에 많이 오르는 모습이 전일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장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프리뷰입니다.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상승 출발이 일단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향후에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천천히 사는 분할 매수 관점 정도를 제시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자넷 옐런 연준 지명자의 양적 완화 유지 발언, 옹호 발언 때문에 투심이 좀 좋아지면서 오늘 반등이 예상됩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지수가 단기적으로나마 기술적인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보여주셨고요. 60선대니까요. 김영겸 팀장님은 이제 전일 코스닥의 반등을 살짝 언급해 주셨던 분인데 전차 좋고 주선과 철강업종까지 같이 관심 업종군에 뒀으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눈치 보기 장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할 매수 대응해도 좋다. 분할 매수로 시작해서 분할 매수로 끝나는 오늘장 프리뷰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많이 빠진 과매도 상태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라는 의견을 오늘장 프리뷰로 주셨는데 좀 단기 기술적 반등 노린 분할 매수인지 아니면 장기전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전일장 리뷰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저는 700억가량 매도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하루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선물 옵션 만기일로 프로그램이 3,13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차익 거래를 통해서 1,211억 원, 비차익 거래를 1,924억 원 정도 빠져나가는 그런 장이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현재 야간 선물이 260.1로 0.15% 상승하면서 1,97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그것에 틀리지 않게 외국인들을 포지션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을 장중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환율이고 장중에 잘 살펴보면서 외국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제 700억가량 나왔지만 환율이 5원 하락하면서 1067.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즉 선물 옵션 만기일 여파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이 실제로 매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제 그 코스닥이 반영이 되면서 1%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명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아직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RSI가 과대 낙폭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눌려있는 주가가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산업은 그 IT와 자동차인데요. 환율이 현재 1,065원이기 때문에 1,050원 이하로 하락할 우려보다는 위로 상승할 모멘텀이 굉장히 크고 4분기가 성수기이고요.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현재 이런 조건 하에서 PR이 6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7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 포지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코스피 50과 코스닥 50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고 어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코스닥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급과 실적 우량주로 코스피 50, 코스닥 5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관점에서 매수해도 좋은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코스피 반, 코스닥 반 정도의 비중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비중까지 설명 감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의 분석 들을 수 있었네요. 프리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 신기록을 썼더라고요. 뭐 옐런 효과라고 하는데 사전에 유출된 내용하고 실제 옐런 연준 의장 지명제 청문회 발언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유럽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네요. 글로벌 증시부터 정리 들어볼게요.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좀 들어보면 방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옐런 지명제 사전 유출되었던 그 기조 연설 발언 부분 그대로 사실상 뭐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뭐 이런저런 의원들의 질문 좀 즉각적인 즉흥적인 질문들 사실상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한 옐런 의장 지명자의 발언이 혹시나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어떤 그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서 다소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더 뭐 지금 현재 상황 아직까지도 추가 부양책 자체는 지금 현재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지 발언해주면서 시장 안도적인 상황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현재 미국 그 연준 의원들 사이에 지금 현재 미국 그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함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실업 고용 쪽하고요. 그다음에 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좀 바꿀 가능성 자꾸 이제 그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다소간 좀 미리금 좀 우려감이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고용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질적인 부분 그리고 양적인 부분 이 부분을 놓고 시장 내에서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다소간의 그 의견이 지금 팽팽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자꾸 시장 내 노이즈를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쓰고 있으면은 분명할 것 같은데 하지만 자꾸 이제 그 고용률을 가지고 실업률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 기준점의 그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염두하시고 계속해서 미국 FRB 그다음에 페드 어떤 FOMC 회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에 이제 그 유로존을 비롯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3분기 GDP 발표가 했습니다. 유로존 3분기 GDP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0.1% 성장. 다소간 이제 2분기 GDP에 비해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실망적으로 이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 얼마 전에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독일에 대한 우려감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 조금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큰 그림에서 이제 2014년에 대한 전망, 2013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인데 2014년 플러스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턴어라운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특히나 바닥권을 지금 현재 다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유로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큰 그림 속에서는 리플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동조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한 발짝 앞서가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좀 후행하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까지 아주 잘 지켜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일시적인 튜닝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플레이션 정책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본다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이유는 다소간 좀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 더 나아가서 화면으로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엔화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엔화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일본에서 어제 발표된 GDP 성장률 다소간 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죠. 시장 전망치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지만 0.5% 성장에 그쳤다라는 점. 지난 2분기에 나타났던 0.9% 성장에 비해서는 다소간 반타작 정도밖에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 이로 인해서 엔화의 추가적인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바로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특히나 엔화 관련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종목인 어떤 그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오늘 자동차 업종 움직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에 구두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엔달러가 2달 만에 100엔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주 다시 한번 또 환율 때문에 뭐 타격이 어느 정도나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에 조금 같이 참고하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테이퍼링 우려 속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탈했던 감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장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전일에는 또 옵션 만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미국의 분위기 편승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잖아요. 오늘장 키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일단 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일단 안도렐리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도 있었고 유로존의 상승도 있었고 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좀 우리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브라질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가 큰 폭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글로벌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의 안정 부분 우리 시장 내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뭐 그 과거 이제 그 2009년 10년 외국인이 샀던 금액 50조 원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 대비해서 아직까지 뭐 10조 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은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다소간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이제 환율에 의해서 최근 이제 그 달러화가 강세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 잠시 줌충거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내 이제 그 다시금 달러화가 이때까지 우리들이 그 큰 그림 속에서 예상을 해왔던 약세로 좀 전환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어떤 그 달러화의 약세와 맞물리면서 같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 다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3분기 실적이 끝났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다소간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본다면 혼란이 지금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그 가장 큰 부분 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는데 실적이 제대로 못 받쳐줬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어떤 그 과도기 과정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뭐 4분기 실적 뭐 그때까지는 당분간 뭐 모멘텀은 부재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기간 조정 장세 쪽에 좀 무게를 두시면서 시장 급락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오히려 큰 그림 속에서 상승 쪽에 조금 좀 무게 중심을 두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 과정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엔화의 움직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시총 상위주 뭐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전체 뭐 시총 비중 뭐 무시할 수 없을 비중이겠죠. 이런 부분들 오늘 엔화에 특히나 주목을 하시면서 큰 그림에서 시장 확실하게 어떤 그 준비 좀 해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안도렐리가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2달여 만에 엔달러가 100엔대 진입했으니까 환율 변수도 절대 놓쳐선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이런 큰 이벤트들이 끝나고 우리도 만기도 지나고 하니까 그 다음 변수는 뭘까 참 궁금해지는데 뭐 이전서부터 강조해 주셨던 연말 쇼핑 시즌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싶네요. 네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제 기대감 부분을 제가 조금 좀 간과한 것 같은데 계속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셔도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뭐 미국에서 작년도에 발표한 그 소비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 소비 증가율 3.5%였죠. 이번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연말 소비 증가율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의 증가율보다 오히려 올해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지금 상황,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자산이득 효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택 가격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1%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시장 내 어떤 그 근로소득의 증가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휘발유 가격의 하락 부분, 그 휘발유 가격 하락 부분을 결국은 그 다른 종목, 다른 대체에 대한 소비에 대한 확대를 분명히 부추길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연말 소비 분명히 좀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큰 길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까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겠다. 우리 시장도 업종별 시장은 다소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업종별로는 분명하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업종별로는 글로벌 동조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엔달러 환율 흐름 또 자동차 연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의 얘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오늘 개장 전 전일 수급 특징 중 면밀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의 박성환 차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일 날이 바로 전일이었었는데 외국인 기관 주로 어떤 종목 위주로 양시장에서 매매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9일 연속 매도를 이어갔었죠. 네이버 다시 사면서 어제 시총 7위까지 점프했던 네이버입니다. 삼성화재 샀고 코덱스 200도 여전히 매수했으며 한국타이어가 어제 4% 넘게 올랐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앞에서 최강 종목으로 제시됐었던 SL 등 자동차 부품들도 폭넓게 타이어 포함해서 어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은 현대중공업 매수했네요. 기관은 SK 하이닉스 벌써 4일 연속 매수 들어갔고요. 한국전력은 이제 10일째로 순매수 기록을 세우게 되나요? 전력만 산 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같이 매수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별로 좋지 않았었죠. 아모레지와 동시에. 근데 실적 바닥, 주가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가세 약간 사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 밖에 기관은 삼성, SGI 또 5번째로 많은 매수세 보였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 순매수 종목입니다. 전일 옵션 만기에 미미한 상승을 보였던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이 1%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외국인은 CJ E&M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게임 쪽 떼낸다는 얘기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반등을 못 줬었는데 외국인이 2거래 연속 매수 잡아주는 모습도 특징이네요. 청광밴드를 그 다음번으로 많은 순으로 매수했고요. 메디톡스 계속 만지는 종목인데 신고가 그룹에 있죠. 삼천리자전거 역시 마찬가지 매수, SFA도 바닥권에서 급등시켰습니다. 기관은 SM을 가장 많이 샀는데 어제 실적 기대감 또 엑소 기대감 때문에 어제 6%나 급등을 했었죠.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유효했다 보여지고요. 사실상 어제 쌍끌이 수급이 만들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밖에 GS 홈쇼핑 계속 퍼포먼스 좋고요. 기관 매수도 계속 들어갑니다. 메가스터디 샀고 파라다이스도 어제 4%가량의 상승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메디톡스 외국인의 세 번째 줄에도 있었었는데 기관도 5번째로 많은 매수세를 같이 보였네요. 네, 차장님 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사실은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화재 영업보다는 업황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일단 3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560억 원 정도로 일단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우시 공장의 화재 사고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4분기가 조금 감소할 부분이 있지만 업황 부분에서는 글로벌 재고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재고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1분기가 내년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 따른 딜업 업황의 수급 여건이 악화될 것은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조금 기우인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12월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완제품 생산이 내년 1월 말이나 2월경에나 PC 업체들 공급이 가능하고 약 2개 분기 동안 디램 공급이 부족했던 만큼 세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상당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재고 축적 수요로 내년 1분기에도 PC 디램 고정 가격이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또는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년 평균 PBR 하단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1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R이 1.4배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 3년 평균 PBR 밴드 하단에 아직은 있고요. 13년 3분기 말 순차익금 비율이 18%로 전분기 대비 16%포인트 감소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32,000원 중심의 어떤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 E&M입니다. 외국인이 2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CJ 게임스 외부 투자 유치 활동을 개발 법인 분리한다 이런 말 때문에 상당히 좀 노이즈가 많았고 특히 이제 자회사 CJ 게임즈 외부 투자 유치 결정의 주 배경이 공정거래법상 CJ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다만 CJ E&M의 사업 부분인 넷마블은 매각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CJ 게임즈가 개발하는 게임을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사업 전면 철수가 아닌 개발 법인 분리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요. CJ 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다함께 시리즈와 그리고
몬스터 길들이 등의 어떤 인기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데요. CJ 게임스 지분이 감소할 경우에는 연결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CJ 게임스가 연결 실적에 기여하는 어떤 연간 영업이익을 500억 원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은 감소가 한 7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내년 예상 순이익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근 하락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투자 심리는 당분간 위축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제 과매도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 개발을 법인을 분리하면서 향후 게임 개발은 어떤 퍼블리싱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 축소에 이어서 퍼블리싱 규모 또한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너지 악화도 우려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주가는 2014년 PBR 0.9배 그리고 PER 13배 수준을 하락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점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35,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M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3일 그리고 기관이 이틀 연속 쌍거리 순매수인데요. 엑소 주연의 어떤 중국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소속 연예인 도박 혐의로 출렁인 한 주였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2014년부터 중국이 주요 시장이었던 될 전망입니다. SM은 현재 중국 대형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기업들과의 제휴 가능성과 조건을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남성 아이돌 그룹 엑소가 12월 최초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2014년 콘서트 라인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엑소는 2000년에 G.O.D 이후에 100만 장 이상 판매를 할 것이고요. 또한 계열회사 사업 본격화가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인기 아이돌 인피니트가 소속된 울리멘터 실적이 2014년 10월부터 반영되고 있고 또한 이제 드라마, 예능 등 방송물 제작 및 팬투어, 여행 상품 등 부가 상품 판매가 있기 때문에 연결 대상법인 SM/CNC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3, 4분기 높은 실적 가시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중일 3개국 SM타운 공연 등 수익 배분율이 가장 높은 직영 공연 매출액이 이번 4분기에 개상되기 때문에 더 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렇게 2분기 연속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만 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업황이 회복되니 하이닉스를 좋게 봤고 또 CJNM은 과매도임을 강조해 주셨으며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 기대된다 하시면서 SM도 전일 급등했지만 목표가 45,000원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 비스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주 매매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또 신기록이라고 하죠. 별로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전일 사상 최고치였는데 우리는 옵션 만기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우리는 거의 못 올랐거든요. 문제는 앞서 신승현 대표님이 넘버원에게 듣는다라는 시간을 통해 강조해 주신 바대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옐런 발언 이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상당히 오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재무상이 구두 개입하면서 엔달러가 100엔대 2달여 만에 진입한 가운데 원엔 환율이 보더라도 이제 연저점까지 지금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오늘 개입에 얼마나 나설지도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환율 하면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를 오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그리고 환율 연계된 종목군들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간에는 옐런 의장의 어떤 청문회 발언 이미 사전 유출됐기 때문에 약간 김이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저는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듣고 장을 보낸 바 있죠. 자,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만기 때문에 막판 동시호가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잃어버리고 여전히 60포인트대에서 끝이 났었는데 오늘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일단은 어저께 잃어버린 10포인트 다시 찾아가지고 네. 0.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1980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물대가 1980에서 1990포인트대에서 단기적인 매물대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올해의 특징이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은 우리나라는 오르지 못하고 미국 증시가 약간 박스권을 그리면은 우리나라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디커플링 양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저께 누리지 못한
앨런 효과를 오늘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1980포인트 이상을 좀 돌파시켜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현대중공 모두 할 거 없이 대부분 종목군들이 1%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직상승을 좀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들, 어저께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한을 풀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저께 좀 강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었죠. 그러니까 만기의 영향을 좀 전혀 받지 않는 중소형주들은 상승폭을 축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폭을 좀 늘리면서 1% 이상을 상승을 보여주면서 510포인트 이상으로 마감을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0.5% 상승을 보여주면서 515포인트 이상으로 이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4.2포인트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코스닥을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11월 10일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발생해서 장대 음봉이 어쩌면 단기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확인시켜줄 수 있는 모양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날 502포인트에서 마감된 다음날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날 하락을 보이고, 어저께 상승,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한다라면은 일단 코스닥은 조금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은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간 조정일지 아니면 다시금 520포인트대로의 강한 반등일지 여부는 앞으로 좀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 차트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은 델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 반도체 모두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만 약간 소폭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은 1% 전후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조금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면서 오전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전일에 한 1980 라인대가 맥시멈이었는데 오늘 1990 아침에 거의 찍는 분위기입니다. 20포인트 곧바로 아침장에서 만회하고 있고, 외국인들 현물에서 매수세 오랜만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상황 오늘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일 2% 넘게 급반등하면서 6개월 내 최고치였는데 오늘 여기서 더 오르네요. 1%를 추가시킵니다. 이제 니케이는 15,00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15,000 어쩌고저쩌고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역시 엔화 약세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옐런 연준 지명자의 경기 부양 의지는 사실상 어제 달러원이 급락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지금 N달러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N달러는 100엔대, 원엔 환율은 연저점 들어갔다고요? 네, 어제 글로벌 외환시장은 주요국 정책 당국자들과 주요 경제지표 결과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주요 통화 간 환율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옐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는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아 달러 약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만, 반면에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제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다소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아수다로 일본 재무상이 구두 개입을 통해 환율 조절에 나서면서 엔달러 환율은 100엔선을 상회했고요. 유로존 3분기 GDP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만 지난 2분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점이 부각되면서 옐런 의장 후보자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 유로 환율은 움직임이 제한됐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청문회에 앞서 먼저 공개된 옐런 연준 의장 후보자의 연설문에서 양적 완화 유지 가능성이 감지되자 재차 하락하며 1,060원 선으로 진입해 1,067.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주요국발 재료가 엇갈린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이미 1,060원대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0.1원 상승한 1,070.3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옐런 연준 의장 후보자 발언이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엔화 절하가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로존 성장률 하회가 달러 약세 제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며 다시 1,070원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달러원은 1,070원대 안착 시도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한 시장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 알려드립니다. 일단 코스피는 1992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NC소프트가 되겠네요. 오늘 개장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최근에 모바일 게임즈 별로 안 좋을 때도 유독 NC소프트만은 수급이 괜찮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실적 보고 어떤 흐름 이어질지 같이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차바이오엔도요,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하면서 오늘 3%대 갭상승하고 있거든요. 차바이오엔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N달러 그리고 원엔 환율 때문에 자동차주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었고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라라는 당부의 말씀도 앞서 나왔었는데 오늘 자동차주가 너무 잘 갑니다. 전일에 부품주가 동반 강세를 띄었었는데 오늘 또 부품주도 같이 가는지도 같이 좀 폭넓은 자동차주 돌발 종목군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압구정으로 나가볼게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NC소프트 실적은 괜찮았나요? 네, 일단 전년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좀 넘게 급감을 좀 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 결산 결과에 따라서 매출은 1697억, 영업이익 30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63억 원을 달성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16%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특히 이 당기순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4% 정도 급감하는 모습. 일단 지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한 1166억 정도, 북미가 167억, 유럽이 114억, 그리고 일본 124억, 대만 29억, 그리고 로열티가 한 99억 정도 좀 달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뭐 제품별로 따지면 리니지가 역시나 리니지 1, 2가 가장 큰 비중, 리니지 1이 한 623억 정도, 그리고 리니지 2가 131억 정도 시연을 했고요. 아이온이 226억, 블레이드 앤 소울이 203억, 그리고 길드워 2가 한 245억, 기타 캐주얼 게임 등이 171억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리니지 같은 경우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던 전분기 대비해서 한 27%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일단 작년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3% 정도 증가하는 모습. 리니지 2와 아이온은 전분기 수준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10월 29일 시작된 중국 블레이드 앤 소울의 정식 계정 보류 테스트가 일단 긍정적인 이 지표와 피드백을 좀 이끌어내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길드워2의 성공적인 중국 론칭 이 부분이 회사의 어떤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결국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하고 길드워2의 이 어떤 중국 쪽에서의 론칭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NC소프트의 향후 주가를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실적은 시장이 좀 예상했던 부분처럼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좀 주가가 실적이 분기 대비해서 전년 비 그리고 전 분기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좋지 않았음에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이 예측했던 부분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과연 여기가 바닥이라면 일단 돌아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근데 실적이 좀 좋진 않는데 왜 주가가 영향이 없지? 그만큼 시장은 일단 기대감이 한 수준 정도 낮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하시라는 말씀. 지금 가격대가 좀 매물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좀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 자동차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일본 시장과 항상 여전히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국내 이 자동차 업체들이 괜찮은 밸류에이션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비교해봐도 밸류에이션의 어떤 매력 그리고 국내 그냥 평균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도 국내 시장과 비교를 해봐도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자동차주들이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N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인데 최근에 이 엔화가 좀 강세가 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긍정적인 이 어떤 주목들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항시 저희들에게 좀 가지고 왔던 어떤 모멘텀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뭐 대표적으로 완성차 업체 현대차 같은 경우 보더라도 기아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추세가 과연 상승이냐 이 부분보다는 일단 바닥권은 어느 정도 좀 다진 후에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추세가 완전히 돌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닥권 이후에는 조금 돌아 나오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중요한 것은 이 부품주들인데 부품주들은 완성차 업체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품주들은 최근에 굉장히 모습들이 좀 좋습니다. 이 현대 위아도 그렇고요. 뭐 중소형 부품주들 다 좋은 모습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완성차 업체보다는 이 부품 업체들이 훨씬 더 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니까 완성차 업체보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조금은 더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들 부과하기에는 훨씬 더 좀 이롭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한 종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를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좀 잘 가는 종목이 좀 올라타 보겠다 이런 분들은 부품 종목은 타셔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차바이오엔이 오늘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바이오엔이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거래량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 1284억 전년 동기보다 한 1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3억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했지만 내실은 굉장히 좀 잘 다졌다. 결국에는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업이익이 늘어난 요인이 생각보다 좀 특이합니다. 이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 3 공급 등에 의한 광학 사업 부문의 실적 향상 이 부분이 주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차바이오엔을 바이오 기업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차바이오엔의 또 다른 부분이 바로 광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모듈이 카메라 쪽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바이오 쪽의 어떤 당장에 나올 수 없는 수익 부분을 광학 부분들이 좀 커버하고 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과연 이 바이오 쪽의 이 바이오 부문이 실적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이 차바이오엔의 실적 성장세는 걷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분기에도 일단 이와 같은 실적의 어떤 견조한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 올해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은 이어갈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조금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매매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10,000원은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1,500원대까지의 매물폭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000원을 돌파한다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좀 가볍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세 종목, NC소프트, 차바이오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총 상위주가 전반적으로 미국발 훈풍에 동반 상승해요. 코스피는 199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밖의 특징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 실적에 있어서 특별히 수익성이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4%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중이고요. 현대상선은 지금 겹악재가 나왔다고 해요. 실적도 별로, 신용등급도 깎였고 오늘 아침 부진합니다. 인터플렉스
텍사스는 쇼크 났대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때문에 7%대 급락,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네요. 오성 LST는 이틀 연속 지금 점 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휠라 코리아는 하지만 3분기 실적이 괜찮아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뭐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악재가 나온 그런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부터 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그 조선 3사라고 칭할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봤을 때 가장 그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이러한 것이 기대가 된다. 뭐 LNG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으로 인해 가지고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목표치 91% 달성을 했고 드릴십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으로 해가지고 한 추가적으로 150억 달러 정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대감인 것 같고요. 단순하게 조선주들이 최근 좀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올라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일단은 지금 조선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중공업이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치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치고 나가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61선 이상에서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오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좀 보면서 만약에 조선주가 치고 나간다라면은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조선주들보다는 조금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놓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지 못했죠. 그리고 신용등급도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한 3% 가까운 2.6%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뚜렷한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적자 부분이 일부 좀 감소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적자 규모는 적은 규모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 속도가 아직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11,000원 정도 에서 지지력을 보일지 아니면은 그 5월달 저점 부근이 9,0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매물 올라오더라도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성 LST가 이제 5대1 감자를 지금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하한가를 대부분 납폭시켰다 다시 또 하한가 진입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 태양광 쪽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OCI 실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태양광 업황이 회복된다.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건 3월부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분기 때도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지 못했다는 부분도 본다면은, 아직 기대감은 있지만서도 이게 실적 연결되지 못한다. 대형, 선두 기업이 그러지 못한다면 후발 기업은 더 심하겠죠. 그리고, 감자에 대한 얘기. 일단은, 오성 LST는 연초에는, 여름 정도에는 퇴출 얘기도 나왔었다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없어지고 일단은 감자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감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한가에서 이게 좀 풀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 정도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기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좀 관심을 갖고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좀 비중 좀 줄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인터플렉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 7% 가까운 하락세. 일단은 회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FPCB라든지 이쪽 관련된 기업군들은 좀 좋지 못합니다. 실적 자체를 조금 계속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돌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오늘 같은 종목군들 오늘 좀 강세라기보다는 좀 어제보다 선방하고 있는 게 이제 은행주들 대부분 강세를 좀 띄고 있고요. 2에서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주들이 그래도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온 다음에, 증권주들이 거의 뭐 폭락세를 맞았죠. 그래서 은행주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얘기가 나왔는데, 증권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증권주는 그렇게 봅니다. 뭐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 돌파를 못 시킨다면 가지 못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540포인트 돌파를 못 시킨다면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권주들 수익성이 돌아설 게 없고, 또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지 혹은 자문 관련된 랩이라든지 이러한 걸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아야 되는데 수익성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수수료를 부과할 만한 상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증권업종의 구조조정 개혁은 향후 한 1, 2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다. 그때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앞으로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 손영건 사장이 어저께 해외 쪽에서 말을 한 게 모바일 헬스케어 쪽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앞으로 먹을 거리는 그쪽에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5일 초인가요? 갤럭시 3, 갤럭시 4인가를 발표를 했을 때도 갤럭시 4하고 다른 제품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당뇨라든지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웹을 넣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모두 3에서 한 7% 가까운 강세를 띠고 있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름 정도에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 단순하게 삼성전자 관련된 발언만으로 주가를 강하게 이끌기에는 조금은 매물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테마가 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많이 보여요. 나노엔텍, 이제 대주주가 SK텔레콤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파세코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냈다는 소식에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디스텔아리아는 대규모 유중 때문에 어지오늘 모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SK케미칼은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대요. 주가 흐름도 그대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CJ ENM 언제쯤 급반등 나올지, 또 어디까지 반등이 가능할지 시기와 반등폭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압구정 지점에서 들어볼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공학 그리고 진단의료 분야를 좀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생명공학 분야는 자체 브랜드 OEM, ODM 공급으로 좀 영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의료기기, 국내 한미 메디케어와 차바이오그룹과의 어떤 MOU 체결, 이런 부분들로 좀 잘 알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나노엔텍도 의료장비 쪽으로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SK텔레콤으로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한가로 좀 직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전날 최대주주인 장준근 대표이사의 3위는 SK텔레콤에게 보통주 125만 786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나노엔텍의 최대 주주가 됐고요. 이 나노엔텍 측에서는 SK텔레콤의 추가 지분 인수 계약은 일단 체외 진단기기 분야가 사업의 핵심인 이 나노엔텍의 생명과학 제품 및 체외 진단기기의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체외 진단기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지난 5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고, SK텔레콤은 앞으로 이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나노엔텍의 체외 진단기기 판매와 기술 수출을 좀 지원할 예정이라고 좀 합니다. 삼성전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대기업들이 의료장비나 헬스케어 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충만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과 물론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어떤 강한 판매망,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좋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신해 나가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오늘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쯤 상승이 나오면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 파세코인데요. 파세코가 신고가가 나왔죠. 중요한 것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어제도 장대 양봉을 뽑더니 오늘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얘기를 나오면서 상한가로의 직행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610억의 매출, 102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전날 밝혔고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이게 파세코 측의 설명입니다. 일단 파세코 관계자는 중동, 러시아 등 석유난로 공급 계약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증가했고, 주택건설 경기 호전과 리모델링 시장 성장으로 국내 매출도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좀 밝혔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느낀 부분,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좋아지는구나. 이 부분을 꼭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두 번의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일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디지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대규모 유중, 이 부분이 이틀째 좀 하락으로 만드는, 하한가로 만드는 가장 큰 재료인데, 이 신주 900만 주 발행하는 금액 규모로는 203억 8,500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발행가액은 2,265원이고요. 일단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기존 발행 주식 총수와 맞먹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발행 물량이 992만 주 정도 좀 넘는데 신주로 900만 주가 발행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물량 부담이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좀 규모가 크구나, 이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역시나 행사가액이 지금 수준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정리가 되실 가능성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 견디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우려스럽겠지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이 부분이 가장 주요 요인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644억 4,2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당기순이익 역시도 매출액은 1.7%,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3.4% 정도 감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다, 이 부분에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모양으로는 바닥권에서 좀 돌아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유자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CJ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최근에 우려스러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게임 부분에 대한 매각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실적 부진, 겹악재가 좀 나오는 것 아닌가, 그에 따라서 또 전저점을 깨버리는 또 하락세,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CJ ENM에 대한 목표 주가를 증권사 쪽에서 줄줄이 좀 하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모바일 게임 흥행에도 불구하고 방송, 음악, 공연, 온라인 사업 부문의 큰 폭 적자, 이 부분이 전체적인 실적 부진을 가져왔다. 실적이 일단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영업이익은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697억, 영업이익이 307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건 NC소프트군요. 죄송합니다. 이 CJ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6% 감소한 8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4,715억, 전년 대비해서는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형은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내실 있는 장사를 별로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좀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닥을 잡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바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담하기 힘든 주가 패턴이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모멘텀들, 악재 모멘텀들이 좀 줄어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ENM은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 스튜디오에서 한 분 더 나와 계시니까요. 한 번 더 좀 더블 체크하는 기분으로 CJ ENM 대응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해주셨죠? 뭐 실적도 안 좋았었고 또 사실 이 3분 실적도 기업 쪽에 먼저 오픈해가지고 불성실 뭐 공시법인 지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CJ ENM이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10월 초죠. 10월 중순쯤에 한번 큰 폭의 이틀 만에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세 나왔던 이유가 그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가 나왔었는데 뭐 전혀 실적 얘기가 없었는데 그때 나오면서 이제 좀 급락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게임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뭐 안 좋은 악재가 2번 나왔고요.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고점 대비 30% 빠졌습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있느냐 따진다라면은 뭐 메리트는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메리트만으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아까 앞에서도 김근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라인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근데 이미 사신 분들은 그럼 요거 이제 올라오겠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올라오겠지 생각을 하셔도 이게 반등이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 싸움이 좀 필요하다. 근데 내가 시간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좋은 종목을 갈 것이냐를 좀 판단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종목을 갈아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V자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여기서 좀 행보를 보이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게 최악의 경우는 28,000원대까지 한번 하락을 한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연초에 기대감으로 갭상승을 동반하고 나서 그 자리를 지지력으로 발판을 삼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4만원대까지. 근데 만약에 그러한 이슈들이 다 소멸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아질 거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적이 안 좋고 이번에 K5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관련된 그 방송 관련된 서비스도 조금 수익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응답하다 1994도 있지만서도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마저 매각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이슈가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시 이전의 주가를 회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주가가 얼마였느냐? 한 25,000원, 26,000원대에서 행보세를 보였던 부분들 가격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최악의 경우는 28,0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도 거의 10% 가까운 하락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견딜 수 있을 것이냐 본다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좀 일부라도 좀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출자전 형태로 7천억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발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보호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1000%대에서 280%로 줄게 되고 이자 비용도 연간 200억 이상 절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대한전선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감자를 피했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뭐 감자를 지난번에도 한번 1년 전에도 감자를 했고 이번에 또 감자하기에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피한 건데 그게 먹을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먹을거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에다가 자회사인 JS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비리로 인해가지고 손해배상 걸려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주가 상승은 긍정적이지만은 치고 나가기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2,500~600원대에서 행보세를 보이다가 방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리온이 이제 오늘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뭐 경영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0만 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제 95만 정도 되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경영진 리스크는 떠나서 실적 자체가 중국 법인 쪽으로의 매출 감소가 조금 떨어지고 그 매출 증가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9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90만 원 초반이 돼야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지금 1997선까지 뛰어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침이 좀 있었지만 이번 주 주봉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면서 2000포인트를 다시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뿐이 아니라 이번 달 들어서 지수 하락 자체를
우리가 만기에 대한 포지션 정리를 위해서 외국인이 수급 악화를 좀 이뤄내면서 뺀 거라면은 다시 주가는 제가 보기엔 2030포인트대까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아직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린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만기 이슈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한 거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일 정도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게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어쨌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강한 매도, 그러니까 11월 4일부터 연일 매도세가 한 2,000계약, 3,000계약, 5,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지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걷어가는 모양이 나와야지 시장이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빠진 것이지 전혀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물 매도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100계약이 아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연출된다라면은 시장이 쉽지 않겠구나. 오르더라도 강한 반등보다는 완만하게 오르거나 횡보, 박스권 장세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3, 4일 정도 지켜봐야 될 것은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기 후에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외국인들 오늘 선물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 선물 쪽의 수급을 같이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멀리 압구정에서 지금 도움 말씀 같이 주고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1960선대 정도에서는 어쨌거나 지지를 받고 오늘 아주 귀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 조금 덜 신경 쓰고 공격적으로 사도 될 타이밍이 온 건가요? 네, 일단 뭐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분명히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0포인트 정도 오르는데 뭐 6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뭐 다이렉트로.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일 것 같고요. 다음 주 과연 이 포인트를 좀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뭐 외국인 수급이 뭐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뭐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일시적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다시 빠지느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양봉에서 공략하기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보시고 다음 주 초라도 좀 보시고 만약에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맞겠지만 조금 그래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움직임을 봐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도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쪽에서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에 있어서의 포지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녹록지 않은 시장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뭐 현물이 좀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의 어떤 그 규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업종이죠.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시에는 포트폴리오에 계속적으로 좀 담아놓는 부분이 수익률 관리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과 이 조선업종이 다시금 좀 한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업종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환율적인 부분도 있었고, 일본 자동차들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로의 어떤 눈을 돌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반기 신차 효과도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상승폭이. 근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조금은 신규로 접근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이나 화학 쪽이 신규 접근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5%나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 오늘 은행과 건설도 같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멸치정근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이 퍼센트로는 1.5%, 포인트로는 3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1997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근데요, 선물 쪽은 외국인들이 사주질
않고 있습니다. 엇갈린 매매 속에 선물시장 동향 파악, 옵션 만기 다음날 아침인데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오늘 김도영 멘토님과 역시 만나봐야 되겠죠.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기 리뷰 역시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황금라인 뭔가 새롭게 좀 시작하는 아침이긴 한데 외국인은 안 도와주지만 급반등은 나오고 있네요. 네. 어제 하지. 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신 지금 매수 포지션 잡혀 들어오고 있죠? 시장 폭등 나왔죠? 추가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 이게 어제 나올 거라는 것이 시장의 2배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리뷰 짧게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하루 종일 질질질 흐른 속에서 풋옵션이 일단, 저점 대비 결국 찍을 자리 정확히 찍으면서 10배 이상이 터졌고, 그리고 어제 이제 만기 당일날 시초에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콜옵션이 최저점 대비 3배 이상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잔치의 모든 먹거리는 없었다. 다 먹고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 속에서 이 투신 쪽이 어제 사실은 매도분에 대한 청산을 준비하면서 슈팅 준비를 시장이 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이미 며칠 전부터 돌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투신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제 이제 들어오는 척 페이크를 하나의 속임수를 만들다가 1000억도 못 들어오고 그대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금일장에 일단 출발과 함께 이렇게 투신 쪽이 들어오면서 현재 오늘 먼저 전략까지 같이 잠깐 말씀드리면 투신 쪽에 매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외국인 걱정 뚝 그냥 우상향으로 완료된다. 그런데 현재 찍을 만한 고점의 오버랩 2자리 모두 다 찍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종합지수도 그렇고 선물지수도 그렇고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수요일날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공포를 사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계속 강조했었는데요. 현재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간다. 자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우호적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CDS 프리미엄의 위치를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위축되질 않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오늘 양봉의 장대 양봉을 뽑을 때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잡는 분들보다는 추격으로 지금 매수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의 일부는 여러분들께서 신규 자금도 있지만 매도 부분에 대한 손실 포지션 청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옵션 시장자 옵션 만기 잘 끝났습니다. 결국은 위험성 없이 제가 어제 끝나고 이제 최종 마무리해서 뭘 했냐면 못 먹어도 손실 나도 요건 무조건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된다. 매수를 잡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베이시스거든요. 제가 수급의 꽃은 베이시스라고 했습니다. 베이시스 분석을 초 단위로까지 분석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그분과 하신다라면 파생은 무조건 돈을 버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찾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어제 왜곡 베이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매수 쪽으로 추격으로 해서 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주센 방식 뭐하고 있냐. 매도 고점에서 때렸습니다. 매도 때리고 지금 갖고 있고 어제 매수 오버나잇분 263점 이 상태에서 다 때리고 매도 잡아버렸고요. 자, 옵션 시장 쪽 수급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차익과 비차익. 자, 비차익 쪽에서 들어올렸습니다. 이건 뭐다? 어제 베이시스를 땡기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일단 못 먹어도 위로 상방으로 어제 왜곡자리 갖다 놓는 템포입니다. 단순하게 동시효과에서 왜곡됐으니까 지수를 땡긴다 아닙니다. 조건상의 베이시스를 땡겨두었기 때문에 컨텐코 제가 백어데이션 상태가 깊은 딥백어가 돼야지만 비차익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얕은 백어가 되거나 얕은 컨텐코가 되면 어김없이 비차익은 매도 압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 모습 보이다가 베이시스가 백어까지 들어갔던 자리가 막판에 무려 베이시스를 1점대 부근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무조건 시초 부근에서 가격
가겠다라는 전략을 핀 거고요. 자, 대응 전략적으로 보면요. 기관계의 동반 매수 한번 보자라는 의견은 뭐냐면 이 투신입니다. 투신만 하나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투신 쪽 위치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투신이 계속해서 오늘 매수 청산 쪽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눌림에서 계속 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위치겠고요. 금일장 황금 라인은요. 이제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정확히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2.20대에 대한 지지력,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지금 로직상의 빨간 등의 위치상의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걱정 뚝 하시고 이 부분에 따라서 눌림 매수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부터의 이 부분은요. 263.00대 부근에서부터 263.80대 부근은요. 이번 오버랩 자리에서 오늘 정상치까지 보면 정상은 263.10 그리고 다시 오버랩 걸리면 263.80이 정확한 자리를 오늘 어떻게 자로됐는지 깨끗하게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지금 기다렸던 거고요.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262.20을 훼손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눌림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오버랩 감안추이 다음 주가 중요하다는 얘기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요. 저는 만약에 시장이 조정포 쪽을 간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일봉 잠깐만 마무리 지어서 말씀드리면 일봉에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놓고 본다면 공포 사자. 일단 12월 폐장일까지는 무조건 계좌 증식시키자. 현선물 못다. 자신 있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나이트에서 이미 같이 좀 매도 나가셨다면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262.20 지지력 보이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략으로 들어봤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 다음 날 옐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2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침이 컸지만 60선대를 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중요한 양봉이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 현물 쪽은 10일 만에 컴백이 종가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진시 와이드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